예전엔 하루만 자면 풀리던 피로가 이틀, 사흘 가는 것 같고,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훨씬 빨리 차오르고 무릎이 아프고, 김치통이나 병뚜껑 열 때 손목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예전만큼 먹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왜 근육은 자꾸 줄어드는 걸까요? 사실 40대부터는 몸이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답으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이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원래는 운동하는 분들, 특히 근육량을 키우려는 젊은 층에서 많이 찾던 성분인데 최근엔 근감소를 걱정하는 4050 세대 사이에서도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 크레아틴이 정말 근육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고르는 법부터 먹는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주의사항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지금 우리 몸에서 근육이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4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데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연간 근육량 감소율이 젊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여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몸에 힘이 없어지는 허약함, 근육은 없는데 지방만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까지 줄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무너지는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이 단순히 몸매나 팔뚝 굵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힘,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할 균형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삶의 질 자체를 근육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크레아틴은 원래 우리 몸속 간, 신장, 췌장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아틴이 정확히 뭘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세포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름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이 ATP를 몸속에 넉넉하게 쌓아두지 못하고 순식간에 써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확 써야 할 때는 이 ATP가 몇 초 만에 바닥나 버립니다. 이때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크레아틴은 몸속에서 ATP가 다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서 바로바로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떨어지려는 순간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채워주는 예비 연료 탱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이 충분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훨씬 덜 지치고 반대로 부족한 사람은 같은 동작을 해도 더 빨리 힘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헬스나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성분인데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근감소증 예방이나 항노화 목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크레아틴 섭취가 중장년층의 근육량과 신체 기능, 나아가 인지 기능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챙겨야 할 이유가 있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발표된 노화 관련 리뷰 논문에서는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때 근력, 순수 근육량, 신체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에서도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는데 특히 운동과 병행할 경우와 원래 몸속 크레아틴 수치가 낮았던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이 힘을 낼 때뿐 아니라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몸에 크레아틴이 부족했던 사람이 보충을 하면 근육도 힘을 더 잘 내고 뇌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버벅거리던 부분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거죠. 원래 넉넉했던 사람보다 부족했던 사람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헬스를 하면서 최근에 크레아틴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운동할 때는 확실히 예전보다 세트 사이에 덜 지치면서 마지막까지 힘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들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서 좀 신기했는데 크레아틴 후기들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도 평소보다 덜 피곤하더라고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은 청어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소고기, 돼지고기, 참치, 연어 같은 붉은 육류와 등푸른 생선에도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평소 식사로는 하루 평균 0.7에서 1g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권장되는 크레아틴 양은 하루 3에서 5g입니다. 그런데 이걸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어느 정도일까요?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700g에서 1kg씩 드셔야 합니다. 삼겹살 2인분이 보통 400g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매일 삼겹살 2, 3인분을 혼자 다 드셔야 겨우 채워지는 양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심지어 음식을 가열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레아틴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도 참가자들에게 고기를 잔뜩 먹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량의 보충제를 매일 섭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크레아틴 하면 보충제부터 떠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크레아틴은 로딩이라고 해서 처음 며칠 동안 많은 양을 먹고 이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루 3에서 5g씩 꾸준히 드시는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몸이 오히려 갈증을 느끼거나 컨디션이 처질 수 있으니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한두 잔 정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크레아틴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복보다 식사 후에 드시거나 3g보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봐가며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위장이 약한 편이라 혹시나 해서 3g보다 조금 더 적은 양으로 먹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단백질 섭취를 기본으로 충분히 해주시고 여기에 운동까지 같이 하면 크레아틴의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가 판단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레아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제품보다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100%로만 이루어진 제품이 가장 많은 연구로 검증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모노하이드레이트라도 원료의 순도가 다른데 이 중에서도 크레아퓨어라는 독일산 원료는 순도와 안전성 면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료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불순물이 최대한 없는 원료가 내 몸에 더 좋겠죠. 형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캡슐이나 정제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캡슐 껍질이나 정제를 뭉치는 부영제 같은 부수적인 성분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파우더형은 이런 첨가물 없이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자체만 온전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성분 없이 순수하게 크레아틴만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파우더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크레아퓨어 원료를 쓴 파우더형 제품이 생각보다 흔치 않아서 국내외로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은 추천 제품 2가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